꽃가루 수정에 대해서 얘기했지, 그죠? 꽃가루 수정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됐다고 보는데, 그게 꽃이 어느 정도 되면은 만개 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만개라는 게 이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붓으로 사용을 한다면은 이거 꼭대기까지 사다리 타고 하고 이러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단부에 있는 꽃들은 튼튼합니다. 그래서 수정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가 손이 자라는 데까지 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꽃이 요렇게 이제 다 피었을 때, 뭐 제가 그림을 잘못 꽃이라고 보고 마음속에 있고 이런데, 요럴 때 찍는 게 아니라 요렇게 어멍할 때, 요래 어멍할 때 있죠. 요때 중심하에 찍는 거거든요. 중심하. 요렇게 찍으면은 다음에 두 번째에 찍을 때에는 표시가 나죠. 요렇게 중심하만 기준으로 본다면은 요렇게 쫙 펴져 있는 것들은 벌써 찍었는 거다라고 이제 표시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어느 정도 이제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붓이 들어갈 정도까지 벌어졌는 걸 가지고 찍는다면은 처음에 요렇게 한 번을 찍고 나면은, 자, 이 만개시에서 찍고 두 번째가 만개 2일 후에 요 정도까지, 뭐 두 번, 세 번 찍는 사람, 세 번까지도 찍는 사람이 있는데, 요 두 번만 해도 생각보다는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기계를 사용을 한다면은 이거보다 시간이 더 단축되겠지, 그죠? 근데 만약에 붓으로 찍는다면은 요런 정도만 찍어주면은, 뭐 식구들끼리 먼저 찍으면 금방 찍습니다. 시간 맞춰가지고 요렇게 찍어주시면 되는데, 요게 왜 중요하느냐? 이게 꽃가루 수정을 해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전자에는 냉해 피해가 없던 지역이 이제 전국적으로 냉해 피해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할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피해만 심한 게 아니라 인력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적하는데 애를 못 씁니다. 특히 봉지를 우리 유기재배를 하는 분들은 생각하면 그 비율을 높이게 봉지를 씌운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적화가 굉장히 빨라져야 돼요. 그런데 이 적화 시기에 사람 없고 식구들끼리 하려니까 벅차고, 그리고 사람을 한다 해도 내 밭에서 충분한 인원을 확보를 못 한다.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가 있고 시간의 문제가 있어서 시작을 하는 것들이, 그 다음에 여기에 적화제죠, 그죠? 적화제는 아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 이제 황이 있고 ATS가 있죠.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황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황은 보통 우리가 인공 수정을 한 날로부터 그 다음 날, 뭐 두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날 적화제를 치시는데, 그 다음에 그 이틀 후 혹은 뭐 3일, 2, 3일 후에 한 번 더 치고, 이렇게 해서 황은 특히나 황 같은 경우에는 홍로 같은 경우에는 3번에서 5번까지도 치는 집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 황을 쳐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 적화 계속 하다 보면은 SS기 구멍이 막혀요. 거기가 생겨서 이게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 게 있고, 항상 거름망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비가 옵니다. 일기가 조금 문제가 됐을 때 사비가 올 확률이 좀 많아요. 그래서 3번, 4번 이렇게 쳤을 때, 특히 홍로 같이 이제 꽃이 겹겹이 이래 피는 밭들은 굉장히 황 효과를 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3번, 4번 뭐 이렇게 많이 치시는 분들도, 매일 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황적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고생은 많이 하죠. 그리고 황은 한 번 치는데 보통 한 350평, 400평 이내에서 천천히 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황은 보통 우리가 적화제로 쓸 때는 4리터에서 5리터 정도를 넣죠. 500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원래 원 안대로 한다면 100배입니다. 100배면 5리터에 500리터니까 5리터, 그죠? 한 차에 5리터죠. 그래서 황은 4리터에서 5리터를 넣는다. 유황합제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고, 요 부분은 황으로 적화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유황합제를 꽉 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늘 치시는 분이니까
황적화는 제가 많이 하실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생소한 부분이죠. ATS. 여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항산 암모늄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본다면은 요 황에다가 유환을 섞으면은 비슷한 성분이 되겠죠. 그런데 황에 유환을 섞은 거하고 이 ATS는 처음부터 결합이 된 거하고의 효과는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산 암모늄 ATS를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이 ATS 같은 경우에는 황에 비해 가지고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가끔씩 이래 보면은 머리 틀 때 같은 경우 잎이 그냥 불 맞은 것이 탈 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ATS는 이게 좀 항보다는 제가 ATS를 좀 많이 권하는 부분들이, 이 ATS는 적화 효과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할 때는 바로 꽃가루 수정을 하는 쪽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를 하고 ATS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가, 이거는 일단 무색의 이제 맑은 물입니다. 꼭지가 막힐 일이 없어요. 두 번째는 비용이 굉장히 절감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 굉장히 절약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ATS를 500짜리로 한 통을 치는 비용이 만 한 2, 3천 원 정도 친 걸로 내 기억을 하는데, 문제는 황은 한 400평 정도를 친다고 보고, 이거는 1000평에서 1200평, 1500평까지도 쳐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빠르죠. 고속 2단으로 놓고 막 지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ATS를 치는 방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TS는 칠 때 SS기 제일 위에 부분들은 다 꺾어가지고 막아버립니다. 안 나오도록. 그 다음에 제일 하단부는 필요가 없죠. 꼭지. 그 다음에 SS기 제일 하단부 노즐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양쪽 옆으로만 나가도록 해서 치면 되는데, 회는 올립니다. 회는 올리고 대신에 RPM은 올리면 안 됩니다. 햇만 걸어놓고. 그러니까 분모해서 햇만 올려놓고 RPM은 보통 햇을 올리게 되면 RPM이 한 1500 정도 되죠. 1500, 1600. 이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는데 고속 2단으로 최대한 빨리 지나갑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은 한 1000평에서 1500평 정도는 충분히 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1000평 정도는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3000평 뭐 친다 그래봤자 금방 치겠죠, 이게. 이렇게 해서 시기적인 부분은 황치는 시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이나 뭐 여러 가지 노력은 굉장히 좋고, 특히 뭐 이거는 부사 같은 경우에도 보통 우리가 이게 적화를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홍로라든지 단가지 형태의 꽃이 많은 쪽만 하는데, 후지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하시면 됩니다. 후지도 그냥 하시면은 이게 적가 비용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ATS는 대신에 제가 요거 500짜리 SS기에 원래는 우리가 쳤을 때 6리터를 넣었었거든요. 6리터를 넣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냉해를 좀 많이 받은 상태에서 꽃이 좀 약해졌죠. 이런 상태에서는 적화가 조금 심하게 되는 것 같아서 원래 같이 좀 분위기가 좀 안 좋고 냉해를 좀 받았다 싶으면은 5리터만 넣어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드려서 지금 ATS는 5리터를 넣고 최소한 1000평 이상을 친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시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획기적인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작년에는 못 쳤어요. 이거 황적화제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이 태클이 걸려가지고 이게 유럽 쪽은 이제 농사용으로 ATS가 등록이 돼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었어요. 공업용으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공업용으로 이제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 쓰다가 작년에 아마 이게 농사용으로 이제 정식적으로 허가가 나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품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TS 같은 경우에는 항저가하는 것보다는 시간적이나 뭐 그 금액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다만 이제 냉해피해가 언제 심해요? 꽃도 한 개도 없을 것 같으면 칠 이유가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수량을 확보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은 ATS가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내가 안 해놨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을 더 드릴게. 한번 사용하면 됩니까? 두 번이요. 두 번. 예.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꽃가루 수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꽃가루 수정을 하고 난 다음 날 치시면 되죠. 다음 날 치시고 그럼 그 다음 날 꽃가루 수정을 한 번 더 하신다면은 그 다음 날 ATS를 치시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은 되죠.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홍로라든지 혹은 뭐 지금 심어 놓으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시나노 골드 뭐 혹은 아리수 이런 거를 심어 놓으신 분들은 지금 정례를 좀 하셔야 돼요. 나중에 꽃이 필 때 물론 적화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적화를 하는 부분들보다는 정례를 하시고 꽃 따기지 그죠? 꽃눈 따기지 그죠? 지금이 딱 좋습니다. 금방 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아까 제가 안타까운 부분들이 주간이 이렇게 나무가 서 있으면 조지상에서 이제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가지 형태의 사과들은 반드시 이렇게 결가지가 나온 데에서 능금을 달아야 능금이 좋은 능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가지 형태의 풍산성의 능금들을 달아보면은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 요 끄트머리에서 조금씩 이렇게 나와서 번데기 끝이 주름 져가지고 여기서 꽃이 딱 펴요.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부분들은 이거 원체 꽃이 많으니까 가지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인위적으로 여기다가 뭐 비료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이 단가지 형태의 사과들은 반드시 이 절단을 해줘 가지고 강제로 이 가지들이 자마해서 가지로 튀어나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 데 나와가지고 꽃이 달리면 요 어떤 경우에는 되게 약하면 꽃눈이 3개씩 이렇게 달립니다. 2개, 3개씩. 이런 가지들은 결국 쓸 수 없는 가지고 여기에 사과 달아봤자 이런 거 삽입만 끼는 이런 것들밖에 안 달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후지 같은 경우에는 단가지 형태 5cm에서 뭐 10cm 이 내외의 결가지에서 나온 사과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가지 형태의 사과들은 장가지 30cm 가까이 되는 이런 가지 끝에 달려있는 사과들도 능금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가지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건 잘라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가지가 어느 정도 이 정도 기른 데서 끝에서 능금이 달리더라도 차라리 여러 개 딱 들어붙어 있는 능금들보다는 훨씬 좋으니까 이런 부분을 제거를 해 주시고 이런 그 가지가 나온 부분에서 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뭐 장갑 벗고 손톱으로 빼도 되고 끄트머리만 잎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끄트머리만 가위가지고 적가 가위가지고 탁탁 잘라줘도 잠깐 자릅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 정례를 해 주셔야 뒤에 가서 적화를 할 때 홍로 꽃 따죠? 안 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꽃 딸 때 시간이나 노력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례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또 지금 딱 지금 시기가 딱 맞다. 전역기가 됐을 때 바람이 조금씩 꽃머리가 올라왔을 때 요 시기에 원래 지금 현재 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딱 정례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후지까지 하면 좋겠지만 후지는 너무 힘들고 뭐 이런 단가지 형태의 사과들은 지금 정례를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은 이 4월에는 어느 선까지 할 일이 끝났는데 굉장히 바쁘죠.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은. 근데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 1년 농사의 80%는 4월에서 나옵니다. 이 4월에 제대로 해줘야 이것들이 능금이 잘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밭에 뭔가가 수세가 약하거나 뭔가가 필요가 해서 뭐 어디 영양제라도 뭐 우리가 유기자재 공시가 되는 것들이든 뭐 어쨌든 간에 좀 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생육계에서 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효과는 있겠지만은 돈에 비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딱 요 시기에 모든 돈을 들어가 있는 것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요 시기에 나무에 다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조금 더 힘이 드시더라도 이 4월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부분을 하시고 제가 9월, 10월까지 하려고 그러면 4월이 또 시간이 많이 되는데 이게 1시간이 넘어버렸네요. 그래서 4월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달 한번 넘어가 보죠. 이 5월에서 이제 5월이 들어서면 이제 저가가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이 보통 이제 만개에서 4조 정도가 되면은 이제 세포 분열기가 되는데, 요때는, 우리가 이제 강 합성작용을 해서 하는 시기가 아니라 작년도에 저장이 되는 양분으로 세포 분열을 합니다. 이게, 작년에 저장 양분이 충분하냐 안 하냐에 따라 가지고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세포 분열을 시키는 부분들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뒤에 늦게 이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수확기가 되면은 이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간단한 거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요때 이제 저장 양분이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 저가는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가의 시기는 착가가 하긴 더 빠를수록 유리하다. 늦을수록 내년에 착가량에 지장이 있다. 뭐 이게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과일 한 개당 입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보통 우리가 사과는 50개에서 한 알당 50개에서 60개 이상의 잎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정설입니다만은 내가 다 어떻게 샤립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엽수가 부족할 정도로 나중에 보면은 그 저가는 해한테 7월달, 8월달 가니까 잎은 한 개도 안 보이고 사과만 조롱조롱 매달려 있는 집들은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저가를 할 때 일단은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 뭐냐 하면은 노린지 우리가 약을 방제를 잘 못하다 보니까 노린재 피해가 많죠. 우방마전까지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해를 이제 많이 좀 따내고 그다음에 진딧물 피해도 됩니다. 우리가 진딧물 방제도 보통 우리가 조팝 진딧물 같은 경우에나 혹진딧물 같은 경우에 혹진딧물은 나무에 좀 피해를 줄 수가 있지만 잎에 조팝 나무 진딧물, 새파란 진딧물은 보편적으로 적당히 붙어 있으면은 과일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게 너무 심하면은 그 얼음병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도 심하면 그 배설물로 인해서 빨간 점이 찍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긴 부분들은 우리는 먼저 따주셔야 됩니다. 저가를 할 때 꼭 중심가라고 좋은 게 아니라 2번화 3번 화를 남기더라도 이런 기형가라든지 해충이 가해를 하는 가를 우선적으로 좀 따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 단가지, 중가지의 정화를 남긴다. 아까 얘기를 했듯이 후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단가지나 중가지 보통 우리 단가지라면은 결가지가 5cm 미만이고 중가지는 10cm 미만으로 우리가 통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 이런 쪽에 그 능금이 달리는 것들이 가장 좋다. 그리고 단가지는 보통 가지의 끝에 달려있는 능금들은 제거를 해라 그랬는데 그거는 조지상에서의 끝 능금이라는 얘기고 결가지 쪽은 결가지 중간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결가지 끝에 있는 능금들이 가장 능금이 좋은 능금이 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구분해서 결가지는 5cm, 10cm 혹은 장가지 20cm 이상이 되더라도 끝에 있는 능금들이 정가로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유념해서 이런 쪽을 두고 저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외부 값이 자꾸 이제 어려운 쪽이 이제 꼭지 쪽에 면이 이 동글동글한 것보다는 좀 평평한 쪽을 남가놓으라는 얘기죠. 동글동글한 것들은 나중에 기형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크다 보면 자, 여기 있죠. 원형인 것보다는 좀 그 끝이 좀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능금이 좋은 능금이다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시고 이게 꼭 어떤 옛날에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할 때는 그 거리 저가를 하라 그랬어요. 거리 저가를 하라 그랬는데 요즘은 개념이 좀 바뀌었죠. 가지가 약하거나 가지가 수세가 약하거나 가지가 자체가 약한 것들은 조금 적게 달고 좀 힘이 좀 센 가지들이 있잖아요. 좀 굵고 이런 것들이 잘라내기가 어려운 전제할 때 이런 쪽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놈들이 결가지가 튀지 이게 가지가 힘이 세력이 좋은데 능금을 적당히 달아버리면 이 도장지가 튀고 내년도 결가지가 안 달려요. 결국은 가지가 더 크게 되고 결국은 그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 어떤 이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가지가 세력이 좋은 쪽은 조금 더 많이 달아주면 좋겠다.
라는 얘기 보다가 여기 써놨네요. 종신가보다는 꼭지 길이가 긴 가위를 자갈시킨다. 홍로 같은 경우에는 냉해를 또 특히나 좀 많이 봤습니다. 일찍 기다 보니까. 그래서 꼭지가 짧은 놈이 굳이 중심을 가라 그러더라도 약하더라 해야 되지, 꼭지가 짧은데 굳이 중심화를 담글 수는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유념을 해서 이제 젓갈을 하면 좋습니다. 어느 날 내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이 젓갈하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왜 젓갈을 빨리 해야 되느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착가가 되고 나면은, 좀 재미없는 얘기지만은 한 4주쯤부터 해서 지베레린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호르몬이지, 그죠? 어려운 얘기 안 할게요. 이런 호르몬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것들이 4주에서 8주차가 되면서 극대화되고 이제 갑니다. 이게 어떤 형상인가 하면은, 과일이 많이 나면 사과도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이 지베레린은 이게 내년도 하 형성을 하는데, 꽃눈을 형성을 하는데 방해하는 물질입니다. 꽃을 내년에 못 만들도록 방해를 하는 물질을 계속 나무에다 내놓는 거거든요. 이 과일이 많으면은. 그래야 자기가 튼튼하게 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적정 시기 내에 이 젓갈을 빨리 끝을 맺지가 않으면은 내년도에 해거리라든지 꽃눈 형성이 잘 되지 않는 다른 인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빨리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봉지를 6월달 되면 나오겠지만 봉지를 씌우기 위해서는 젓가가 또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젓가는 착가가 시작이 되면 조금 어렵지만은 빨리 좀 시작을 하면은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간수지요. 이 간수라는 거는 이게 원래 지금부터 간수는 좀 해야 돼. 지금 이제 꽃이 완전히 피고 나면은 간수는 거의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꽃이 피기 전까지는 요 며칠 전에 비가 되게 많이 왔으니까 지금 굳이 간수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 물 관리만큼 필요한 것들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1년에 사과의 품질을 결정을 하는 것들은 제일 첫 번째가 제일 큰 게 사실은 전정입니다. 전정에서 어느 선까지 햇빛 효과가 좀 되고 좋은 결과지를 남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 해의 농사가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이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요인이 적화하고 간수입니다. 이 물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은 아무리 다른 걸 잘하더라 해도 좋은 사과를 생산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 해에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이 물 관리거든요. 그래서 이 간수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적어놨는 것들은 별거 없습니다. 이게 자꾸 이제 이게 자료를 줘야 되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세포 분열이나 초기 비대 이런 생육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저장 양분 소모는 반드시 크죠. 그래서 간수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간수를 어떻게 하느냐? 간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박기반 간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가뭄이 대개 시작이 되면은 시기고 뭐고 간에 일단 내가 풀 수 있는 물량이 돌아와야 푸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내가 물을 충분히 풀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이 간수는 어떤 일정한 기간을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매일 푸든지 나는 이틀에 한 번 푸겠다. 3일에 한 번 간수를 하겠다. 혹은 이런 날짜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물을 간수를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과는 우리가 야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사람 손이 안 가면은 이게 제대로 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사과는 유기농은 할 수는 있어도 자연농은 못하죠. 건질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간수는 보편적으로 매일 준다면은 매일 한 30분만 주시면 돼요. 30분 이내. 이틀에 한 번 준다면은 1시간 이내에만 하셔도 됩니다. 되게 많이 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3일에 한 번 그트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물론 물량에 따라 가지고는 차이는 있겠지만은 되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많이 준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작은 양을 주더라도 규칙적으로 내가 매일 주기가 버거우면은 이틀도 버거우면 3일, 3일도 버겁다면은 한 4일 하면 한 4일 만에 한 2시간을 준다든가. 그러면은 비가 오고 난 다음에도 다음에 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그렇지.
딴 건 충분히 젖어 있는데 간수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물 관리만큼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생육기의 농사를 성패를 좌우하는 것들이 바로 이 물 관리입니다. 이 물 관리만 잘 되면은 탭이나 비료 같은 거, 뭐 이런 거 한 개도 안 줘도 어느 선까지의 능금의 양질의 능금을 생산할 수 있을 만큼의 나무가 튼튼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간수거든요. 그래서 이 간수는 규칙적으로 해라. 두 번째, 간수의 시기는 오전으로 해라. 가급적이면은. 왜냐? 우리가 잎이 나게 되면은 잎은 활발하게 강합성작용을 하고 증산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증산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물이거든, 그죠? 물을 줌으로 인해서 물에서 내려가는 것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토양 내에 있는 양분을 녹여서 그것들이 뿌리가 잎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 잎이 활발하게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왕성한 시기에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녁에 주게 되면은 잎은 기공이 열리게 되고 뿌리로 탄수화물을 내려보내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물을 줘봤자 오히려 수분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데 간수를 했을 때에는 수패를 받을 가능성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야가 오후 늦게 오후에 간수를 하는 시기에는 8월 달은 가끔씩은 오후에 줄 필요는 있습니다. 오후에 이제 나중에는 잊어버릴까봐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야간 온도가 25도 이상 한 30도, 35도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잎이 밤으로는 증산 작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잎이 원체 날이 뜨거우니까 수분을 밖으로 배출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수분은 요구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되게 더울 때는 보통 오후에 한 4시에서 6시 해지기 전까지 요럴 때 조금씩 물을 주는 것들이 우리 관리하는데 굉장히 좋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전에 주는 것이 간수는 좋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되고 조금 이게 좀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조금 줄여서 좀 빨리 좀 할게요. 아마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일 고민이 되는 것들이 이제 동록이죠. 삽이 그죠? 이게 우리 원인을 알아야 되지 그죠?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사과 표면에는 이제 왁스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왁스층으로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 어딘가에 물리적으로 타격을 가하게 되면 온도가 낮아져서 이제 손상을 간다든가 혹은 외부의 어떤 기상 조건에 타격을 간다든가 이런 쪽인 기상이 있으면은 이게 삽이 오게 되죠. 작년 같은 경우가 그랬죠. 부사 삽이 없는 품종인데 작년에 부사 삽이 좀 많은 집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어떤 물리적인 원인 상처가 났을 때 생기는 보호 조직입니다. 이게 내가 이제 가위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생기는 조직이고 혹은 이제 품종 특성상 또 삽이가 근본적으로 약한 품종이 있겠죠. 뭐 가몽이라든지 아리수 같은 경우지 그죠? 양강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 원인은 이제 설이나 다습 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습이라는 거는 우리가 2차 삽이가 이제 언제 오는가 옛날에 우리가 아오리 재배를 해보면은 원래 뭐 설이 와가지고 삽이가 보통 오는데 원래는 사과 깨끗해 이랬는데 어느 날 한 7월 말쯤 돼가지고 7월 중순 돼가지고 장마 끝나고 떴가 보니까 닭덮어서였어. 2차 삽이거든요. 삽이는 2차 삽이 다습해가지고 대기 중이라든지 토양이 굉장히 다습해지면은 삽이가 또 올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수세가 이제 좀 너무 강해도 삽이는 좀 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 유전적으로 동록 발생이 심한 품종이 있네, 그죠? 이런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록을 우리 발생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빨리 젓갈을 해서 봉지를 씌우는 집들은 최대한 빨리 봉지를 씌워주면은 2차 삽이라든지 삽이의 영향을 좀 덜 받게 되겠죠. 상품성이 좀 좋아지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요런 품종들은 더 빨리 젓갈을 부사보다는 좀 빨리 젓갈을 해서 봉지를 씌워주는 게 좋겠다. 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제죠. 이게 이제 방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친환경을 하다 보면 무농약이라든지 유기농을 하다 보면은
마땅하게 방지할 게 없습니다. 살균제 쪽에. 살충제 쪽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때 요즘 날이 좀 따뜻해지다 보니까 탄저 같은 경우에 5월부터 벌써 이제 발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6월 달에 이제 그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에 갈반도 좀 오고, 전문이 나게병도 뭐, 이렇게 좀 오게 되죠. 근데 끓음병이야 어차피 조금 더 있어야 오는 거지만은, 그래도 방제를 하지 않는다면은 봉지 내에서 이게 그게 되겠죠. 끓음병이 또 발생이 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해충도 아까 얘기했지만 복숭아 손다방이라든지 뭐 진딧물이라든지 응애 같은 경우에는 뭐 기계 위주로 해결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방제를 하는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라도 등록이 오죠. 물론 오늘 참석을 안 하셨지만은 의성의 정동준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뭐 동인가 뭐 그걸로 5월 방제를 한대요. 근데 작년에 실험적으로 한 통을 줄 테니까 와서 한 가져가 보시라 했는데 제가 몇 번 고민을 하다가 안 갔습니다. 안 갔는 게 제가 어떤 이론적으로 봤을 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동제는 나노를 시키든 뭘 하든 동은 동인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동은 반드시 삽이라든지 요가기에는 피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품종이 이게 자재인데 이걸 친다라는 게 내가 좀 찜찜해서 취지는 않는데, 본인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를 하지만은 제가 그럼 맞겠지요, 없겠죠. 그런데 제가 그거를 이론적이나 과학적으로 도저히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쪽 저쪽에 좀 많이 아시는,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들한테 자문도 구해보고 전화하고 찾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거 맞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안 나오는데 경기화학에서 석회보르도를, 맑은 보르도를 생산을 했어요. 그게 생육기 초기에도 세포 분열기에 저도 사비가 없다고 자기들이 자신을 해서 물리주겠다 해서 쳤는데 정말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쭉 쳐보니까 효과가 무방비보다는 훨씬 좋으니까 이게 상당히 괜찮았는데, 봉지 씌우기 전까지, 석회보르도를 치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 뭐 사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 재산 중지가 돼가 요즘은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작년까지 제가 그 재고를 가지고 이제 그거는 공시가 돼 있는 거니까 작년까지는 쳤는데, 금년에 이제 재고가 없다 보니까 고민이 돼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쳐보지는 않았는데 아연보르도를 맑은 거를 쳐야 되겠다. 아연보르도는 어차피 우리가 석회여왕 합제를 쳤을 때 동피해가 나면은 중화시키기로 하려고 아연보르도 치죠, 그죠? 그래서 아연보르도는 내가 봤을 때에는 요가기에 내가 그 피해가 없지 않겠는. 다만 우리가 이제 약효가 석회보르도에 비해 가지고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험적으로 아연보르도를 치려고 그럽니다. 아연보르도가 내가 적어놔도 제가 하기는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원래 쳐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별로 사비 피해가 이런 게 없는 걸로 내가 생각이 드니까 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곰팡이균 같으면 백리향 뭐 추출물 이런 거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곰팡이균 쪽이니까 이 뭐 매점 매반 쪽에는 조금 효과는 있을지는 몰라도 이 탄저나 뭐 갈반 이 전문이 뭐 이런 쪽하고 부패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크게 효과는 없을 거로 생각을 해서 비용에 비한 부담이 오히려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좀 다용도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는 아연보르도를 한번 쳐보고 내년에 이게 그 효과가 좀 있고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내년에 제가 요거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가을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다시 모일 기회가 있다면은 안 치는 것보다 나은지 아니면 다른 약해가 있는 건지 요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거를 적어놓은 이유는 있습니다. 봉지를 씌우고 이게 석회보르도를 치기 전까지에 이 감염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약간의 사비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방제를 해야만이 이게 그래도 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어놨는 것이고, 그다음에 딱 요 5분 동안에 요 칼슘하고 이제 마그네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칼슘은 이제 우리가 봉지를 씌우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칼슘이라는 거는 연중으로 치면은 기본적으로 5회 이상의 칼슘을 살포를 해야만이 칼슘으로서의 효과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지를 씌우는 집들, 특히 뭐 이런 집들은 일찍부터 칼슘을 자주 쳐주셔야 돼요. 특히 5월 달에 5월 달에는 칼슘을 뭐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치든지 열흘 간격으로 일단 이거만큼은 쳐주셔야 됩니다. 쳐주셔야 그게 3번이 되든 4번이 되든 그 봉지를 씌우는 기간 동안에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때 칼슘을 칠 때는 5월 달에 한 번 정도는 많이 하면은 붕산을 많이 넣으면은 붕산 가다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 100g 정도를 넣어서 하면은 붕산이라는 거는 뒤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모든 미량 원소들이나 이런 이동이 어려운 것들을 같이 물고 같이 이동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이 붕산을 넣어가지고 치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시간이 다 돼가니까 5월 달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엽이 떨어지고 본엽이 나오는 시기가 된다면은 쉽게 말해서 저장 양분으로서의 모든 그 기능이 끝나고 뿌리에서 이제 그 양분을 흡수해서 강합성 잎의 동화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하는 시기가 된다면은 그 잎을 튼튼하게 위해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이 마그네슘입니다. 이 마그네슘은 강합성 작용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어떤 이런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마그네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양이 많이 안 치신 분들은 300평에 한두 포 정도, 한 포 정도만 하셔도 토양에 살포를 하셔도 좋고, 그게 좀 귀찮으신다면은 요거는 연면 시비를 하면은 마그네슘은 연면 시비는 1kg 정도, 한 해에 1kg에서 1kg 500 정도를 넣었을 때 요거를 5월 한 중하순부터 시작을 해서 연속 한 2번 정도 되면은 장마기에 잎이 두꺼워지고 장마기를 견디는 힘이 훨씬 좋아지니까, 그리고 강합선 작용이 촉진되니까 세포가 분열을 해서 비대기가 들어서면은 과일을 좀 더 튼튼하게 굵게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 부분은 옆면 살포도 토양에서 치기가 어렵다면은 옆면 살포도 가능하다. 마그네슘 이거 25kg 한 포 사면은 10,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 차 쳐봤자 몇백 원이겠지, 그죠? 옆면 살포 해보면 싸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요까지 5월 달에는 요 정도까지는. 근데 요 부분들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하는데 칼슘, 마그네슘은 요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신경 써가지고 하시는 걸로.